굿모닝 시카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조이킴의 귀로 보는 영화 이야기 조이킴 씨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날씨는 흐리지만 목소리는 굉장히 밝으시니까 좋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구름이 잔뜩 꼈네요. 네, 약간 쌀쌀한 느낌 있잖아요. 네, 어제는 좋았는데 너무 더웠어요, 사실 어제는 더웠어요. 네, 네, 오늘은 좀 날씨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벌써 2월 하고도 말이에요. 2월 말이고 제가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내일 모레 일요일 날이 아카데미 시상식이에요. 그렇군요. 89회예요. 이게 굉장히 오래됐죠? 네. 예전에 그 아카데미 시상식이 너무 백인 중심이다 뭐 이런 논란이 좀 있었지 않았었나요? 작년에는 특히 더 그래서 그쵸? 많은 흑인 배우들이 보이콧하고 그랬잖아요. 네. 아카데미는 하얗다. 음. 근데 올해 이제 아카데미가 뭐 반성을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작품상 후보예요. 네. 흑인이 주연한 영화가 2편이나 올랐습니다. 아. 그래서 문라이트라고 제가 잠깐 설명했는데 흑인 남자가 주인공이에요. 흑인 남자가 주인공인 영화가 작품상에 오르기가 쉽지가 않죠. 3개가 올랐군요, 액츄얼리. 그래서 문라이트는 흑인 소년이 10대를 거쳐서 성장하는 그 이야기를 찍었는데 소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굉장히 아름답고 잔잔한 영화라서 사실 올해 아카데미의 가장 최다 부분의 후보로 오른 라라랜드하고 네. 작품상 후보에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문라이트 이게 올해 골든글로브에서는 최우수 작품상을 받았어요. 이미 드라마로, 네. 드라마 부분에서. 그리고 거기는 드라마 부분, 그 다음에 코미디 뮤지컬 부분들은 안 오는데, 라라랜드는 코미디 뮤지컬에서 받았는데, 아무튼 그 정도로 작품성이 뛰어난 영화, 네. 문라이트가 있고, 그리고, 덴젤 워싱턴이 나오는 펜스라는 영화, 울타리. 덴젤 워싱턴 참 멋있는 배우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감독도 네. 했어요. 주연 배우하고.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남우주연상, 여우주연상이 다 같이 올라가고 작품상까지 올라간 펜스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잠깐 강추한다는 영화 히든 피겨스. 어떤 우주 거죠? 나사에서 우주 개발을 네네네. 할 때 그 여성들이 숨어 있는 인재 이야기인데 이거 네. 정말 보세요. 이건 정말 강력하게 추천을 합니다. 네. 이거는 흑인 여자가 주인공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카데미는 전부 하얗다. 그런데 여기는 흑인 남자들이 그러니까 백인 남자들이 아주 많이 나오거든요. 다 엑스트라예요. 다 엑스트라고 주인공은 흑인 여자, 이제 수학자.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거예요. 1961년도에 미국하고 러시아가 우주 개발을 경쟁적으로 하는데 러시아가 먼저 이겨요. 유리 가가린이라고 네네, 유리 가가린 알죠. 그 사람을 먼저 우주에 쏘아보내서 미국인 엄청나게 자존심이 상했죠. 네. 그래서 박차를 기해서 이제 쏘아 올리려고 하는데 얼마 전에 타계한 존 글렌이라는 네. 이제 그 군인을 우주인. 우주인을 이제 보내는데 그 보내는 과정에서 그때는 컴퓨터가 제대로 작동을 그러니까 발전을 안 하던 그쵸. 때라 영화를 보니까 IBM의 7080이라는 아주 구닥다리 아주 최초의 컴퓨터 같아요. 이따만한 집채만한 컴퓨터를 네, 그렇죠. 나사에서 들여오는데 그거를 작동을 시킬 줄을 못하는 거예요. 기계는 있는데 기계는 그 컴퓨터가 있는데 뭐 프로그램 해가지고 보니까 뭐 왜 점이 딱딱딱딱 찍히는 뭐 이런 알아요. 거가 이제 막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주 정말 뛰어난 수학자가 없냐고 소문을 해서 이제 컴퓨터실에서 근무하는 이제 캐서린 고블이라는 여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영입을 하는 거예요. 스카웃을 해서 자기네 나사 그 우주 개발 팀에 이제 들여왔는데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흑백 차별, 인종 차별 했는데 불과 1961년이면 케네디 대통령 때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뭐 오래된 엄청나죠. 때가 아닌데 네. 그렇게 아주 오랜 옛날이 아닌데 정말 이 사람들이 당한 그 수모와 차별은 입이 딱 벌어. 네.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 특히나 화장실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컬러드 베스룸이 따로 있어요. 절대 같이 그걸 상상이나 하시겠어요? 그거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잠깐 들었었어요. 네, 들어는 봤어요. 뭐 화장실도 따르고 뭐 버스도 뭐 따르고 식당도, 뭐 식당도 뭐 이런 당연히, 그런다 그랬잖아요. 근데 영화에서 보면 화장실이 컬러드는 따로 써야 돼요. 그런데 이 여자가 그 백인 그 우주 팀에 왔잖아요. 네. 뽑혀서 왔는데 그 빌딩에 화장실이 없는 거예요. 급해 죽겠는데 화장실을 물어보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자기가 그 전에 일했던 그 빌딩이 나사 안에 있는데 half mile 떨어져 있어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거길 뛰어가는 거예요. 화장실을. 뛰어서 볼일 보고 다시 뛰어오는 거예요. 아이고. 야, 저걸 보면서 정말 그랬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여자가 정말 뛰어나요. 아무리 뛰어난 백인 수학자들이 틀리는 것도, 예, 그래서 이제 그 상사, 책임자가 케빈 코스너. 이제 그 사람인데, 한참 일하는데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 네. 캐서린이. 우리가 이거 다 얘기하면요, 영화를 안 네. 볼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어디 갔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 브레이크 하나 보다 니까 막 화를 내는데, 이 여자가 얘기를 해요. 비 쫄딱 맞고 들어오는데 화장실이 없어서 일말씩 계속 뛰어다닌다. 너네들 때문에 막 이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망치를 갖고 그 화장실 걸 깨부수는데 너무 통쾌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나사에는 컬러드 베드룸이 없어져요. 그리고 이제 그 분이 하시는 말씀, 나사에서는 우리 모두 같은 색깔의 오줌을 눈다. 뭐 이러는데 굉장히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남녀노소 그리고 이 흑백에 상관없이 보면서 감동과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영화 히든 피겨. 히든 피겨. 그래요. 이게 사실 흑인 주인공 영화가 아카데미에 노미네이트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과거에는. 그렇죠. 근데 올해는 3편이나 올라갔어요. 볼만하겠네요. 네, 그중에서 재미로 따지고 감동적으로 볼 수 있는 영화가 히든 피겨가 왠지 좀 가능성이 있을 보세요. 것 같은 엄청 생각이 재미있고 드는데요. 음악도 아주 끝내줍니다. 노래도. 네. 자, 오늘은 어떤 영화를 들고 오셨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네. 보통 아카데미에서 이렇게 어떤 영화가 히트를 치면 그 영화가 거의 다 섭렵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모든 부분에서. 네. 그런데 전에는 모든 수상작에서 한 영화가 다 휩쓸었는데 가장 중요한 남우주연상, 여우주연상이 딱 다른 영화로 간 영화가 있습니다. 뭐죠? 그게 As Good As It Gets 라는 영화입니다. As Good 이보다 As 더 It 좋을 Gets. 수는 없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영화를 다시 봤는데 잭 니컬슨 나왔던 영화 아닌가요? 그렇죠. 너무 좋아요. 그래서 네. 빌려다 보시면 네. 좋겠다 해서 오늘 다시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영화를 한번 보여주시죠. 네. 멜빈은 60대 초반에 잘 나가는 작가입니다. 뉴욕의 멋진 아파트에서 혼자 살면서 지금까지 수십 권의 로맨스 소설을 썼고 지금 새 소설을 집필 중입니다. 강박성 신경증이 있는 그는 지적이지만 아주 괴팍하고 사람들을 싫어하면서 편견과 아집으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그와 같은 층에 사는 화가 사이먼은 핸섬하고 소심한 게이입니다. 지금 전시회를 준비하느라 바쁩니다. 사이먼은 귀여운 테리어 강아지 버델을 키웁니다. 멜빈이 아침을 먹기 위해 외출을 하는데 버델이 달려들어 정신을 빼놓습니다. 멜빈은 버델을 붙잡아서 몰래 쓰레기 버리는 구멍에 던집니다. 그리고 날마다 의식처럼 행하는 자기만의 생활 패턴대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보도블럭의 금을 밟지 않고 걸어서 단골 식당에 갑니다. 자신이 매일 앉는 자리에 앉아서 같은 웨이트리스에게 음식을 주문합니다. 캐롤은 까다로운 멜빈을 상대하는 유일한 웨이트리스입니다. 그녀는 천식을 앓는 아들을 홀로 키우는 싱글맘입니다. 어느 날 아들이 아파서 캐롤이 결근을 하고 그녀 대신 주문을 받는 웨이트리스가 못마땅한 멜빈은 성질을 부리다가 식당에서 쫓겨납니다. 멜빈은 캐롤을 찾아가 다시 식당에 나와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때 갑자기 아들의 상태가 나빠지고 멜빈은 자기가 타고 온 택시에 모자를 태우고 응급실로 갑니다. 아이의 천식이 심각한 지경인 것을 알게 된 멜빈은 캐롤이 식당에 나오지 못할까 봐 신경이 쓰입니다. 그녀 외에 누가 까다로운 자기의 식사 시중을 들겠습니까? 멜빈은 편집장의 동생이 이 분야의 권위자임을 알고 특별히 캐롤의 아들을 돌보게 부탁합니다. 캐롤은 의사가 자기 아파트를 방문해서 아들을 진찰하고 병원에 연락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걸 보고 감동합니다. 더구나 이 모든 비용을 멜빈이 댄다고 합니다. 캐롤은 도대체 멜빈이 왜 이런 친절을 베푸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사이먼은 동네 청년을 모델로 써서 스케치를 하고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던 중 게이인 사이먼을 오해한 모델의 친구에게 늘씬하게 얻어맞고 병원에 실려갑니다.
사이먼의 친구이면서 에이전트인 프랭크는 사이먼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사이먼의 강아지 버데를 돌볼 사람을 찾다가 멜빈에게 부탁을 합니다. 멜빈은 마지못해 버데를 맞습니다. 전에 개를 쓰레기통에 버렸음에도 버델은 멜빈을 좋아하고 따릅니다. 멜빈은 영특하고 귀여운 버델에게 반합니다. 매일 버델을 데리고 식당에 가면 캐롤이 아침 식사를 주문받고 집필 중이던 소설도 끝내고 멜빈은 모처럼 누리는 평화로운 일상이 행복합니다. 하지만 사이먼이 퇴원을 하고 버델을 데려갑니다. 멜빈은 가슴이 쓰립니다. 의료보험이 없던 사이먼은 병원비로 돈을 다 쓰고 경제적으로 어렵게 됩니다. 전시회도 실패했고 살던 아파트마저 쫓겨날 지경입니다. 사이먼에게 유일한 희망은 오랫동안 소식을 끊고 지낸 부모님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멀리 볼티모어에 사는 부모님을 찾아가려고 해도 손을 다친 사이먼은 운전을 못하고 또 강아지 버데를 데리고 갈 수도 없습니다. 프랭크는 멜빈에게 사이먼을 부모님 집에 데려다 줄 것을 부탁합니다. 하지만 둘이서만 가기가 불편한 멜빈은 캐롤에게 동행을 부탁합니다. 까칠하고 독선적인 강박증 작가, 소심한 게이 화가, 병든 아들에게 헌신적인 싱글맘 웨이트리스, 도무지 공통점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이질적인 세 사람은 작은 차를 운전해서 볼티모어로 향합니다. 그날 밤 호텔, 캐롤은 아들이 축구 경기에서 첫 골을 넣었다는 소식을 듣고 흥분합니다. 캐롤은 옷을 갈아입고 멜빈과 근처 식당에 축하하러 갑니다.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감정이 교차합니다. 하지만 마음을 표현하는 데 서툰 멜빈은 캐롤을 상처 주는 말을 하고 화가 난 캐롤은 혼자 호텔로 돌아갑니다. 호텔에 돌아온 캐롤은 욕조에 물을 받고 목욕을 준비합니다. 타월을 감싸고 머리를 올린 캐롤의 모습에 사이먼은 갑자기 화가의 감성이 살아납니다. 사이먼은 쉬지 않고 스케치를 합니다. 멜빈이 돌아오니 아름다운 여인의 스케치가 수십 장입니다. 부모님에게는 안부 전화만 합니다. 뉴욕에 돌아오니 쫓겨난 사이먼의 짐이 멜빈의 아파트로 옮겨져 있습니다. 강아지 버델과 헤어지기 싫은 멜빈이 그 주인까지 받아들인 것입니다. 사이먼은 멜빈에게 캐롤을 붙잡으라고 충고를 하고 멜빈은 결심하고 캐롤의 아파트를 찾아갑니다. 타이타닉이 휩쓴 1998년의 오스카와 골든글로브에서 최우수 남녀 주연상을 차지한 작품입니다. 주인공 잭 니콜슨은 관계에 서툴고 까탈스러운 멜빈을 완벽하게 연기합니다. 그가 성질 부리고 못되게 굴어도 왠지 미워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연민을 불러일으킵니다. 칭찬을 해달라는 캐롤의 요구에 쑥스럽고 어색한 표정으로 당신은 내가 더 좋은 남자가 되고 싶도록 만들어요 라고 합니다. 분명 60이 넘고 미남도 아닌 남자가 하는 말인데 가슴이 설렙니다. 웃기고 감동적이며 로맨틱합니다. 여운이 아주 좋은 영화입니다. 네, 말씀 들으니까 또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네. 진짜 재밌게 봤던 영화고요. 잭 니콜슨은 연기가 아닌 것 같았어요, 사실 그때. 그렇죠. 그때도 나이를 한참 먹은 젊은 할아버지인데 네. 그 대사가 굉장히 심금을 울려서 마음이 설렜던. 네. 그... 비누 씻고 버렸던 것도 기억나고 네, 등도 세 번씩인가 이렇게 껐다 네. 예, 그것도 기억나. 나중에 근데 이 강아지 때문에 그 사람 강아지가 때문에 굉장히 총명하게 연기도 잘하죠. 그러니까요. 네. 그 강아지가 그 무슨 이제 주연상을 좀 하나 탔어야 되지 않나, 조연상을 하나 탔어야 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지금 봐도 너무 잘 만든 영화이고 그 잭 니콜슨의 그 대사가 아주 대단하죠.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습니다. 그 영어로 You make me want to be a better man. 이거 남자한테서 이런 대사를 듣는다면 안 넘어가는 여자가 있을까요? 나이에 상관없이. 그러니까요. 이 영화가 나오기 전에 그런 대사를 좀 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자, As Good As It Gets. 정말 저도 이거 보시면 후회 안 하실 것 같아요. 안 보셨던 분들도 보시면 후회 안 하실 거고 옛날에 이미 보셨던 보셨어도 분도 새롭게 한 번 더 보시면 좋겠습니다.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유쾌하고 즐거운 영화 또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히든 피규어스 꼭 보세요. 아, 히든 강추. 네. 아직 지금 영화관에서 네, 굉장히 절찬리에 상영 중입니다. 히든 피규어스 알겠습니다. 한번 또 주말에 또 숙제를 하나 주셨네요. 그럼 저는 또 다음 주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조이킴의 귀로 보는 영화 이야기 조이킴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